안녕하십니까?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부자 영감이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 앞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위에 누런 금덩이가 번쩍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감은 그 집 아들에게 먼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돌이라도 모으자는 생각에 검은 돌, 노란 돌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집 사람들이 노란 돌이 금덩이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챈 부자 영감은 금덩이가 탐나 돌무더기를 쌀 100석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금덩이 가격이 쌀 1000석 정도였으니 사실은 영감에게 어마어마한 횡재였지요. 약속한 날이 되자 아들이 쌀을 실으러 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감은 갑자기 맨 위에 가마니는 고사성이니 내려놓고 다른 것을 가져가게 라고 했습니다. 고사성은 곡식 중 가장 잘 여문 것으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쌀인데 가장 위에 있던 가마니의 곡식이 제일 좋은 것이라 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제 영감이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돌무더기를 모두 실어 놓았는데 마침 가장 위에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떠나려고 하자 아들은 영감이 말했던 고사성이 생각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도 고사성 하나를 내려놓으셨으니 우리도 고사돌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돌멩이로 쌀을 100석이나 얻게 되었으니 쌀과 고사돌을 제사상에 올려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영감은 아차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결국 쌀 100석을 주고 돌무더기만 잔뜩 실어왔답니다. (2번) 이제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학에 관한 교양 서적을 읽다가 보니까 라이프 게임이란 것이 나오더라고. 너 혹시 들어봤니? 아니? 그런데 왜? 1970년 영국의 수학자 존 코네이가 처음 제안한 것인데 생명 현상의 특성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모형 게임으로 생명체의 개체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거래. 재미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여기에 그림을 그려 설명할게. 라이프 게임은 바둑판 모양의 격자에서 이루어져 각각의 정사각형을 하나의 생명체라 하고 그중 음영을 칠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렇지 않은 것은 죽은 생명체라고 할게. 라이프 게임에서
생명체는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살거나 죽어. 제1규칙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8개의 생명체 중 2개 또는 3개가 살아있으면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예를 봐. A는 B와 D, B는 A, D, C, C는 B와 D에 의해 둘러싸여 있잖아. A, B, C 모두 2 또는 3개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두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남아. 제2규칙은 죽은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생명체 중 정확히 3개가 살아있으면 다음 세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죽은 생명체인 E는 B, C, D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네? 제3규칙은 뭐야? 제3규칙은 주변에 생명체가 1개 이하이거나 4개 이상이면 죽는다는 거야. F는 자신을 둘러싼 생명체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D밖에 없으니까 다음 세대에는 살지 못하겠지. 자,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여기 두 번째 예의 가, 나, 다가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될지 말해볼래? (3번) 이제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간혹 원곡의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친구들, 소위 음치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음치는 그 원인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음을 인지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의 고저, 강약, 박자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각적 음치라고 합니다. 감각적 음치는 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음과 다르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노래가 원곡과 다른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한편 음을 인지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지한 음을 소리로 재현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운동적 음치라고 합니다. 잘못된 호흡법이나 발성법 때문에 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운동적 음치에 속하지요. 운동적 음치는 감각적 음치와 달리 자기 노래가 원곡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음치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음치인 사람이라도 부단히 연습하면 음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음치를 교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곡의 음과 자신이 낸 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잘못된 음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음악이나 영화에서 표절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디까지를 표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논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타인이 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했거나 타 논문에서 가져온 표현인데도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면 일단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몇 년 동안 논문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는데 논문 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표절에 관대한 사회적 풍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